지금 특검에서요, 통일교 측에서 받은 돈을 정치 자금을 줬다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이제 현역 전직 의원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원 명부는 당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을 하는데 중앙당을 털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 트립은 아닌가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그리고 재판 증언에서 민주당 인사에게도 정치 자금을 건넸다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2017년, 2021년에는 민주당과 오히려 더 가까웠다. 이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입니다. 정치인 15명을 언급했는데 통일교 자금으로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먼저요. 이 민주당에서도 통일교에서 접근을 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당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러겠죠. 뭐 집권당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통일교 스스로 얘기하는 게 정교 일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일교의 교리가 구현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통일교가 오랫동안 지향해왔던 바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권당과 어떤 형태든지 연결을 맺어서 통일교가 지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집어넣거나 예. 아니면 통일교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정부에 얘기를 해서 그 사업을 실행하거나 이런 조건들을 만드는데 상당히 매우 많이 집착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면 예외 없이 야당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야당은 그 당시 힘이 없겠죠. 대부분 집권 여당을 접촉하거나 아니면 정부에 있는 정부직 고위 관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다면 저런 접촉 과정에서 그냥 상식적인 방식으로 접근이 안 되니까 지금 최근에 김건희 씨한테 했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로비를 하려고 했었겠죠.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그 로비가 먹혔는가 안 먹혔는가의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목걸이 이런 것들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확인되는 건데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 시절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예외 없이 위법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수사하고 기소해서 예. 처벌받게 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사실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밝혀지지 않게 되면 풍문만 많이 늘어나게 되고 정치권 예. 전체에 대한 혐오만 쌓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빨리 수사를 수사해야 해서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럼요. 지금 한겨레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4천만 원에서 시계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건넸다고도 증언을 했다고 하고 여기 보면은 또 민주당 전직 의원에게는 현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하고 물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왜 특검이 이거를 수사를 안 했냐는 것 같아요. 지금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검은 처음 발족 때부터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그러니까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지금 나머지 두 사람 민주당 의원 받고 있는 혐의와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거냐? 실제로 돈을 받았다. 구체적 진술이 있고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두 사람은 수사를 받고 있지 않고 한 사람은 구속돼 있어요. 차이가 뭐가 있느냐? 민주당 소속과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검이 처음 발족될 때부터 예.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특별 검사가 됐고 그 사람이 구성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야말로 이게 야당은 유죄고 여당은 무죄 이거 아닙니까? 저는 김종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본인이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일단 그 범죄 혐의가 드러난 만큼 검찰로 이첩을 해서라도 수사를 빨리 해야죠. 왜 여당 정치인이 연루됐다고 해서 봐줍니까?
예. 특검에서 오늘 나온 입장을 말씀하시면 급하시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사건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인계할 것이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저게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겁니다. 예. 지금 그럼 이 권성동 의원은 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죠? 원래 민중기 특검이요. 별건 수사로 이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통일교에서 김건희 여사는 이게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 외에는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나머지는 이게 관련 사건에 인지된 거예요. 따라서 이게 권성동 의원은 이게 수사 대상이 되고 저는 안 된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법리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권성동 의원이 집어넣으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중진이나 전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랑 똑같은 조건이라는 말씀. 다 별건이잖아요. 관련 사건의 수사 중에 인지된 별건이잖아요. 예. 특검은 이게 포괄적으로 마지막 해 가보면 김건희 여사 쭉 수사 대상이 있다가 그 수사하다가 알게 돼 인지된 사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는 분명하게 윤영호 씨 다 풀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민주당 눈치 본다고 수사 안 한 거 이거 외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권성동은 되는데 저 두 명은 안 된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이거 사건 번호만 부여해도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특검은 아, 그래요? 기간이 있어서 예. 신속하게 하잖아요. 이게 과연 저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들어가느냐. 일단 검수완박이 됐잖아요. 예. 현재 앞으로 이게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찰로 또 이게 가면 어느 세월이 될지 저는 특검은 신속하게 딱딱 수사가 진행되잖아요. 예. 어디로 갈지 검찰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특검에서 해야 검수완박으로 된다는 몇 달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과연 이게 또 저게 원래 두 개 범죄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고 따라서 이게 경찰로 보내야 될 텐데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세월에 될지 참 걱정이에요. 이수근 부위원장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이게요 민주기 특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기한이. 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이잖아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알선수재라든가 뭐 양평고속도로 문제 무슨 인사청탁 문제 이런 거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검찰로 넘겨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전 세계본부장이 뭐 돈을 줬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수사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수사는 특검이 지금 해야 될 본류 사건 자체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로 이첩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건 번호까지 부여해서 이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지 않도록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라고 하면 또 그 경찰에 내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부득이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고 민주기 특검 자체가 김건희 씨에 대한 본류 수사를 위한 것이니까 그랬다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수사 보고서에 이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한 것들을 보고서 형태로 남겼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검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수사 중에 단서가 나왔는데 무언가 단서가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하는 거는 글쎄요. 직무유기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봤을 땐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예. 특검은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한도 정해져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작은 숫자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기한 동안의 수사를 특검을 준 입법자의 의도대로 그 의도된 범죄조차도 수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일단 그 수사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뭐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직무유기가 된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아마 검찰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인데 뭐 돈을 줬다라고 해서 수사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정치자금법상 절차를 거쳐서 줬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고요. 예.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뭐 현금을 줬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 쪽에 돈 준 것들은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죄로도 지금 비화되고 있었는데 예. 그런 대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변호사님 말씀이 본류 수사도 못해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성동 수사는 본류 수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거기에 엄청나게 시간을 썼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국민의힘의 당원을 전 당원의 명부를요. 압수수색하러 몇 번이나 나와가지고 다 대조를 한 거예요. 거기 시간을 엄청나게 쓴 거예요. 압수수색 맞고 그 특검 시간 다 허비했잖아요. 이게 본류 수사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국민의힘하고 권성동 의원에게 가혹하게 시간도 쓰면서 했는데 예. 똑같은 날 똑같이 불었는데
저게 시계 주고 현금 준 게 정당합니까?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액수 차이는 약간 있을지 몰라도 1억이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편파적으로 한 거는 저는 직무유기 된다 봐요. 근데 예. 권성동 사건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돈이 전달되고 그 대가로서 캄보디아의 ODA 개발 자금을 증액시킨다거나 또는 뭐 통일교의 교리를 대한민국의 정치 교리로 좀 써달라 이런 여러 가지 청탁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류와 연결되는 거예요. 본류라고 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본류 사건에서 연결된 수사이기 때문에 예. 직무유기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도 뭐 할 얘기 많으실 텐데 여야 오늘 반응을 보고 두 분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면 당내에서도 어떤 경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당연히 거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그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본인들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면 거기서 인지된 내용들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또 특검 측에도 또 언론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무려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금품 수수에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진술이 나왔으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종우 부원장께서 먼저 얘기했어요. 지금 당에서는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당연히 예를 들면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예. 당에서 그런 분들을 그대로 감싸준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특검이 얘기했듯이 법령을 검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류 사건이 아니고 13가지 사건일 거예요 아마. 16가지가 총 있는데 그중에 김건희, 명태균 씨와 관련된 특검 사안은 13개 정도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특검 차원에서는 법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이걸 이첩시키겠다. 예. 그러니까 이거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13개 사건 중에서요. 수사한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2, 3년 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래서 특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한적 한계가 분명히 있고 법령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13가지의 본류 사건과 관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특검에서 하기보다는 예.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되는 거죠. 아예 이 수사가 특검에서 몰래 야 이런 건 없었어라고 덮어놨다고 한다면 이건 되게 문제가 많은 거겠습니다만 이미 다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그것을 누군가는 분명히 수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예. 수사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결론이 나겠죠. 결론이 나서 그 위법을 저질렀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원이 아닌 금액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뇌물에 해당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이 매우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또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검 제대로 수사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오히려 내외에서 해요. 13가지 사건 중에서 제대로 진척된 게 몇 개 없다라는 얘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 특검을 특정한 정당의 입장에서 수사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찰도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런데 특검은요 지금 입법자의 입법 의도를 너무 잘 알고 그것을 120% 실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예. 이 특검법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이 만든 거잖아요. 특검 임명한 사람 민주당이 추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서 특검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법은 모든 사람 앞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하는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지금 익명의 두 민주당 의원이나 똑같은 혐의를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했는데 누구는 구속돼서 재판받고 누구는 수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거 검찰의 정식 사건 번호 통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이 특검이 이거 감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특검이 16개와 관련해서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수사를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는지 아세요? 16개가 정말 일방적 주장만 있었고 어떤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 범위를 갖고 정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자꾸만 천착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부 부분에서만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구속영장 이렇게 많이 기각된 거 왜 그렇겠습니까? 무리하게 구속영장 기각했으니까 법원에서 그 발부 안 해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 한 말씀만 더 붙이면요. 아니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관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야 이것부터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숨길 수 있습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금 구속돼 있어요. 특검에서 수사받아서 구속됐는데 공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수사보고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은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에 모든 범죄 요즘은 은폐하기 어렵습니다. 다 수사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수사 전에 이미 이게 불법임을 단정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